밤은 폭우와 함께 서울을 삼키고 있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는 한서연 변호사의 귀에 날카로운 고통처럼 울렸다. 그녀는 서초동 법조타운 근처의 어두운 골목길에서 거의 무너져 내릴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얼굴은 창백했고 고급스러운 정장은 축축한 빗물에 절어 초라해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배신.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준비했던 대형 부패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마지막 순간에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그녀가 믿었던 정의와 도덕이 무너지는 끔찍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힘이 얼마나 거대하고 뿌리 깊은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 힘은 법의 정의를 비웃으며 서연의 노력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서연은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어 떨림을 억눌렀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단지 29의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라 세상의 냉혹함 앞에 내던져진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비에 젖은 불꽃처럼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뜨거운 분노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이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 홀로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알았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의 의뢰인은 모든 것을 잃었고 서연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빗속을 뚫고 걸으며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발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이 압도적인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때 거대한 검은 물체가 서연의 시야에 들어왔다. 번쩍이는 크롬 장식과 깊은 검은색 차체는 주변의 모든 빛을 흡수하는 듯했다. 최고급 리무진, 아마도 마이바흐 S클래스나 롤스로이스, 팬텀 같은 종류일 것이다.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길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서연의 뇌는 피로와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이 공황 상태에 빠져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몇 시간 전 콜택시를 부르고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는 희미한 기억에 의존했다. 그녀의 의식은 지금 이 순간 이 빗속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 하나에 지배되고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리무진 뒷좌석 문을 열었다. 문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조용하게 열렸다. 내부에는 최고급 가죽 시트와 은은한 무드 조명이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마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주저없이 안으로 몸을 던져 넣었다.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과 폭우가 순식간에 차단되었다. 순간적인 안도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 부드러운 침묵 속에서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숨막히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잃은 것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차량 내부의 정숙함을 깨뜨렸고 그것은 그녀가 처한 상황의 절박함을 증명하는 유일한 소리였다. 서연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다. 울음소리에 가려져 그녀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남자는 시트 구석에 깊숙이 기대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이 어둠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듯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극도의 당황함과 수치심에 휩싸였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공포와 경직으로 인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녀의 콜택시가 아니었다. 남자는 침묵을 지키다가 아주 느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계속 울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담고 있었다.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에 머물렀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그의 턱선과 날카로운 눈빛에서 느껴지는 아우라는 그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옷차림, 자세, 그리고 그가 내뿜는 분위기 모두가 그가 서울의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서연은 다시 한번 당황했다. 그는 자신을 내쫓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울도록 허락했다. 이 알 수 없는 관용은 그녀에게 더욱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서연은 겨우 진정하고 숨을 골랐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지쳐서 착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남자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다. 내부 조명이 그의 얼굴에 은은하게 비쳤다.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권태성, 그는 한국 경제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 대한그룹의 최연소 CEO였다. 불과 30대 초반에 거대 기업을 이끌고 있으며 그의 경영 방식은 냉혹하고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는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화제와 영향력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그녀는 그와 단둘이 그의 개인적인 공간에 침입해 있는 것이다. 권태성은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치 그녀를 분석하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으며 서연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한서연 변호사, 그의 목소리는 확인이 아닌 이미 알고 있다는 어조였다. 서연은 더욱 놀랐다. 그녀는 그와 공식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었다. 저를 아십니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성은 작게 비웃는 듯한 소리를 냈다. 대한민국의 법률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움직임을 모른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특히 김민준 상무의 뒤를 캐던 사람은 더더욱이요.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김민준은 바로 서연이 현재 상대하고 있는 부패한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대한그룹의 핵심 임원이었고 서연은 그가 연루된 대규모 횡령 및 로비 사건을 파헤치고 있었다. 태성은 서연의 놀란 표정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당신이 오늘 패배했다는 것도 압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당신의 동료는 배신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설적인 언어는 잔혹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당신이 어떻게? 태성은 턱을 괴고 서연을 응시했다. 김민준은 단순히 부패한 임원이 아닙니다. 그는 뿌리가 깊은 암덩어리죠. 그리고 저는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CEO는 김민준과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왜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인가? 권태성이 그녀의 질문을 읽은 듯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정의를 원하고 저는 질서를 원합니다. 김민준은 대한그룹의 미래를 좀먹고 있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이 왕국은 그의 더러운 손에 의해 오염되고 있죠. 태성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당신은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길 수 없죠. 그들의 힘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그녀의 패배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그들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정의감은 아직 죽지 않았다. 단지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태성은 그녀의 내면적인 갈등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저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려 합니다. 당신이 오늘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죠.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매혹적이면서도 섬뜩한 미소였다. 저와 함께 일하십시오. 대한그룹의 수석 법률 고문이 되세요. 당신의 정의감을 이용해서 김민준과 그의 모든 더러운 거래를 낱낱이 파헤쳐 주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모든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연은 놀라 태성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그녀가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라는 뜻이었다. 이 제안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찾던 유일한 돌파구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태성의 의도를 의심했다. 이 냉혹한 CEO가 단순히 정의를 위해 그녀를 고용할 리 없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연은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단순히 회사를 깨끗하게 하려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겠죠. 태성은 잠시 침묵했다. 차 안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는 제 아버지의 유산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김민주는 제 아버지의 오른팔이었지만 그가 돌아가시자마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원하던 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태성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서연은 그 속에 숨겨진 개인적인 감정을 감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다. 복수심과 비슷한 강렬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깊이 생각했다. 태성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이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게 될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김민준이 가진 힘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태성이라는 예상치 못한 동맹이 생겼다. 그가 그녀를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연 역시 그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녀의 정의는 그의 질서보다 위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을 믿었다. 그녀는 그를 이용하여 그의 적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녀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그녀는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략가였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다. 대신 단호함이 감돌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일할 것이며 법과 도덕의 선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에게 불법적인 일을 강요한다면 저는 즉시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땐 저는 당신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피곤했지만 태성과 대등하게 맞설 만큼 강렬했다. 태성은 서연의 단호함에 흥미를 느낀 듯 살짝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한 변호사의 도덕적 나침반은 저에게도 유용할 겁니다. 저는 당신의 전문성을 믿습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하세요. 그는 손을 내밀어 뒷좌석 유리창과 운전석 사이에 칸막이를 올렸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완전히 밀폐된 공간 속에 갇히게 되었다. 계약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김민주는 당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겁니다. 이 틈을 이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첫 번째 임무는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좌절하고 포기했다고 믿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기대감과 흥분이었다. 그녀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힘을 상대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녀는 무심코 올라탄 이 리무진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음을 직감했다. 창밖의 폭우는 여전히 거셌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걷히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정의, 분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 CEO와의 위험한 동맹에 대한 경계심. 그녀는 이제 김민준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설계한 권태성까지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소트 2470 당처 TFTDC CH 응이 리스폰스 3 충이 다음 날 아침 폭우가 휩쓸고 간 서울은 거짓말처럼 맑고 깨끗한 아침 햇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서연에게 그 햇살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기보다는 그녀가 밤새 맺은 위험한 계약의 냉혹한 현실을 비추는 조명탄이었다. 권태성은 그녀를 자신의 개인 저택으로 데려왔고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완벽하게 방음되고 보안된 요새였다. 그녀는 이제 김민준의 눈을 피해 세상으로부터 숨겨진 존재가 되었다. 서연은 고급스러운 객실에서 깨어났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이 공존했다. 그녀는 패배했지만 이제 가장 강한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권태성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통제된 듯 보였다. 아침 식사는 조용하고 간결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강렬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민주는 어제 당신의 패배 소식을 듣고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실을 확인하는 듯 무미건조했다. 그는 당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능하지만 결국 짓밟힌 젊은 여성 변호사 정도로 치부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서연은 나이프를 내려놓고 그를 직시했다. 과소평가받는다는 것, 저에게는 익숙한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태성은 그녀의 반응에 만족한 듯 살짝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당신의 분노가 당신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넸다. 태블릿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계약서가 나타났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앞으로 최소 1년 동안 대한그룹의 법무팀에서 권태성 직속으로 일해야 했다. 그녀의 주요 임무는 김민준이 연루된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부패고리를 찾아내 해체하는 것이었다. 보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지만 서연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한 조항에 주목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조항. 한서연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요받지 않으며 그러한 요구가 발생할 시 계약은 즉시 파기된다. 이 조항은 당신을 위한 보호막이자 저를 위한 경계선입니다. 태성이 말했다. 저는 당신의 정의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김민준처럼 뿌리 깊은 부패를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칼날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제 목적은 대한그룹의 안정화와 정화입니다. 서연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세한 망설임이나 거짓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권태성은 냉혹하지만 자신만의 원칙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대한그룹의 어둡고 위험한 세계와 얽히게 되었다. 그녀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서연은 곧바로 권태성의 지시 아래 김민준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한그룹의 법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녀는 겉으로는 수석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어 일반적인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태성에게 보고되는 비밀 조사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김민준이 최근 밀어붙이고 있는 GBS 프로젝트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겉으로는 혁신적인 도시 재개발 계획처럼 보였지만 서연은 그것이 거대한 로비와 비자금 조성의 통로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수많은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며 밤낮 없이 일했다. 그녀는 타고난 분석가이자 전략가였다. 서연은 단지 문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부패의 경로를 읽어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재무보고서, 계약서, 그리고 이메일들이 쌓여갔다. 그녀는 특히 GBS 프로젝트의 계약 단계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이상 징후들을 포착했다. 하청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 계약금의 비정상적인 선지급,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유령 회사들이 개입되어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김민준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서연이 사라진 후 안심하고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과거에 쫓던 사건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대한그룹의 법률팀을 이용하려 했다.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태성에게 보고했고 태성은 그녀에게 직접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당신은 이제 우리의 사람입니다. 김민준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가 당신을 무시하는 오만을 꺾어 놓아야 합니다. 태성의 목소리에는 잔혹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서연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인 동시에 김민준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서연은 김민준이 은폐하려던 문서들을 모두 확보하고 그것을 법률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처리했다. 그녀는 냉정하고 정확한 언어로 김민준의 행동이 회사의 어떤 법적, 도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그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논리와 증거는 김민준의 행동을 불법의 영역으로 몰아세웠다. 김민준은 회의실에서 서연을 처음 마주했다. 그는 서연이 태성의 개인 고문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곧 그의 오만함이 분노로 바뀌었다. 한 변호사, 당신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군요. 하지만 이 회사의 일은 당신의 정의감 놀이터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김 상무님의 행동은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법률가로서 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침착함과 전문성은 김민준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서연의 겉모습, 젊은 나이, 그리고 여성이라는 점을 들어 그녀를 끊임없이 평가절하했다. 김민준은 자신이 쌓아올린 권력의 정점에서 서연이 감히 자신에게 도전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이 사건 이후 김민준은 서연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감시하고 그녀의 업무를 방해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태성의 보호 아래 있었고 태성은 김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태성은 서연에게 조언했다. 김민준은 당신을 파괴하려 할 겁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위협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잔인하고 더러운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의 방패이자 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태성은 서연에게 그의 과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대한그룹의 창립자였지만 김민준과 다른 부패 세력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암시였다. 태성의 복수심은 단순한 비즈니스 정화가 아니라 개인적인 정의 실현의 문제였다. 서연은 태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냉혹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상처를 보았다. 그녀는 그가 겉으로 드러내는 완벽한 CEO의 모습 뒤에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고독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정의감은 이제 태성의 복수와 얽히게 되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동맹이 단순히 비즈니스 문제를 넘어 두 사람의 운명적인 결합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부패를 뿌리 뽑고 태성의 복수를 완성하며 그녀 자신의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복잡한 임무를 안게 되었다. 이 임무는 단순한 법률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에 맞선 두 사람의 치열한 심리 전쟁이 될 것이다. 한서연이 대한그룹의 수석법률 고문으로 정식 임명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의 업무는 겉보기에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투명해 보였다. 그녀는 복잡한 국제 계약들을 검토하고 회사의 법적 준수 사항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과 빈틈없는 논리는 그룹 내부에서 빠르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서연이 제시한 새로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관료적이고 느슨했던 법률팀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전문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김민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녀의 위장 전술이었다. 그녀는 대한그룹의 법률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서 김민준이 남긴 부패의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녀는 권태성의 개인 사무실과 연결된 안전구역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녀의 목표는 GBS 프로젝트의 핵심인 유령 회사들의 베일을 벗기는 것이었다. 김민준은 이 회사들을 통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권과 법조계에 은밀한 로비를 펼쳤다. 서연은 데이터 마이닝과 포렌식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이 유령 회사들이 대한그룹의 자금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복잡한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연결고리들을 추적하며 김민준의 부패 네트워크가 단순한 횡령을 넘어 국가적 규모의 권력형 범죄로 확장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 그녀가 과거에 상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강력했다. 서연은 작업 과정에서 김민준이 그녀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의 사무실에 설치된 무단 접근 시도 알림 시스템이 미세한 경고를 보냈다. 김민준은 여전히 그녀를 얕보고 있었지만 그녀가 태성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 대신 심리적 압박과 정보 유출을 통해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는 대한그룹 내 자신의 신복들을 이용해 서연의 과거 사건 기록들을 들춰냈고 그녀가 과거의 실패 때문에 태성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러한 소문들은 서연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교활한 시도였다. 하지만 서연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이 게임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었다. 권태성은 서연의 안전과 심리적 상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겉으로는 차가운 CEO였지만 서연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미세하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민준의 수법은 항상 같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전문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그가 원하는 바입니다. 태성은 서연에게 조언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경고와 지지를 담고 있었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전우회로 발전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그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태성은 이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 김민준과 직접 대면할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명분이 부족했다. 서연이 그 명분을 제공하고 있었다. 서연은 김민준의 핵심 연결고리 중 하나인 제이콥 리라는 인물을 찾아냈다. 제이콥 리는 미국에 본사를 둔 거대 국제 컨설팅 회사인 ARC 파트너스의 아시아 지부장이었다. 이 회사는 GBS 프로젝트의 자금 세탁 및 해외 로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서연은 ARC 파트너스의 내부 회계 감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복잡한 국제 법률 채널을 이용해야 했다. 이는 대한그룹의 법률팀이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일이었고 그녀는 태성의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아야 했다. 태성은 자신의 개인적인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그녀의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장벽을 제거했다. 서연은 이 과정에서 김민준의 오만함이 마침내
그의 발목을 잡을 단서를 발견했다. 김민주는 제이콥 리와의 계약에 자신의 개인 자산이 우회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태성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복잡한 해외 거래 구조 속에서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고 오판했다. 서연은 바로 이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포착했다. 그것은 단순한 회사 부패가 아니라 김민준의 개인적 탐욕과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서연은 태성에게 자신의 발견을 보고했다. ARC 파트너스를 통해 김민준의 모든 해외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GBS 프로젝트는 단순한 로비 통로가 아니라 김민준의 개인 금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이콥 리를 한국으로 소환하여 그를 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제이콥 리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그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할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법률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전이었다. 태성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제이콥 리는 김민준에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를 소환하는 것은 김민준에게 우리가 그의 목줄을 쥐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깊은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김민준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제이콥 리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동안 김민준은 그를 공격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공격할 때 그의 뒤통수를 쳐야 합니다. 태성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것은 서연의 안전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다. 서연은 태성의 결단력에 감탄하면서도 그의 냉혹한 전략에 잠시 몸을 떨었다. 김민준은 제가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법률 지식과 정의감을 감정적 약점으로 치부할 겁니다. 우리는 그 오만함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는 김민준에게 GBS 프로젝트의 허점을 공격하는 가짜 미끼를 던질 것입니다. 그가 그 미끼를 물고 방어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제이콥 리를 확보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게임의 마스터 전략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태성은 서연의 제안을 주의 깊게 들었다. 좋습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모든 국제적인 지원과 보안 인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작전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김민준은 잔인하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얕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목숨이 이제 공동의 운명에 묶여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 단계는 김민준의 심장부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그들의 전략은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실행만이 남았다. 서연은 자신의 가방을 챙겨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한서연의 기만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그녀는 대한그룹 법무팀을 통해 GBS 프로젝트의 계약 구조에 대한 가짜 취약점 분석 보고서를 유출시켰다. 보고서는 김민준이 해외 자금 세탁을 위해 사용한 실제 경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의 국내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사소한 법적 허점을 과장하여 강조했다. 김민준은 서연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여전히 국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것이라고 오판했고 그녀가 이전에 실패했던 사건에 집착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이 가짜 미끼를 덥석 물게 만들었다. 김민준은 곧바로 법무팀 전체와 자신의 신복들을 동원하여 보고서에서 지적된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수많은 회의를 소집하고 국내 계약서들을 재검토하며 밤샘 작업을 지시했다. 그의 에너지는 철저히 방어에만 집중되었다. 이 순간
서연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했다. 권태성은 그녀의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당신은 타고난 전략가입니다. 한 변호사. 김민주는 우리가 작은 싸움에 연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이제 제이콥 리를 확보할 시간입니다. 태성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제이콥 리가 아시아 지역 출장을 위해 잠시 홍콩에 머무르고 있다는 정보를 태성으로부터 입수했다. 제이콥 리는 김민준에게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김민준의 부패 행위로 인해 자신도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서연은 제이콥 리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의 내용은 간결하고 위협적이었다. 당신은 증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인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다. 이 메시지는 제이콥 리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고 그는 극심한 불안감에 빠져들었다. 서연은 태성에게 직접 홍콩으로 갈 것을 요청했다. 제이콥 리는 대한그룹의 법률 고문이 직접 오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직접 그에게 법적인 면책 특권에 대해 설명하고 그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합법적인 출구를 원합니다. 태성은 서연의 요청에 잠시 망설였다. 홍콩은 김민준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였고 서연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태성은 서연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최고 수준의 보안팀을 배정했다. 그는 이 작전의 핵심이 서연의 개인적인 설득력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다. 홍콩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서연은 태성과 마주 앉았다. 태성은 서연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알지만 저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작전은 김민준을 무너뜨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은 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태성의 고백은 짧았지만 서연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태성의 냉혹한 외면 뒤에 숨겨진 취약성을 다시 한번 보았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적인 결의와 함께 태성에 대한 개인적인 연대감을 담고 있었다. 홍콩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태성이 제공한 보안팀의 엄격한 보호 아래 제이콥 리를 비밀리에 만났다. 제이콥 리는 겁에 질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피로와 불안이 역력했다. 그는 김민준이 자신을 제거하려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서연은 제이콥 리에게 명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그에게 김민준의 부패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재판에 협조하는 것임을 설득했다. 서연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함께 그녀의 진실된 정의감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거래가 아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김민준은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와 권태성 CEO는 당신에게 법적인 보호와 함께 이 모든 부패를 종결지을 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제이콥 리는 서연의 단호함과 전문성에 점차 설득당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항복하고 자신이 김민준을 위해 저질렀던 모든 불법 행위와 자금 세탁의 경로, 그리고 정치권 로비 내역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서연에게 넘겨주었다. 이 증거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김민준의 몰락을 확정지을 수 있는 그의 범죄 일지와 다름없었다. 이때 김민준의 신복들이 제이콥 리를 찾기 위해 홍콩 현지에 투입되었다는 긴급 보고가 태성에게 전달되었다. 김민준은 서연의 가짜 보고서에 대한 방어를 구축하면서도 자신의 핵심 연결고리인 제이콥 리가 사라진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서연이 예상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는 분노와 함께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 김민준은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제이콥 리를 잡으려 했다.
이제 홍콩에서의 상황은 단순한 접선이 아니라 치열한 탈출 작전이 되었다. 태성은 즉시 서연과 제이콥 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긴급 탈출 계획을 지시했다. 태성이 직접 보안팀을 지휘하며 서연을 엄호했다. 제이콥 리는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침착하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당신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되찾아줄 것입니다. 서연의 평정심은 제이콥 리에게 큰 안정을 주었다. 그들은 김민준의 추격대를 간발의 차이로 따돌리고 태성이 준비한 개인 전용기를 이용해 한국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서연은 태성과 함께 확보한 제이콥 리의 증거들을 분석했다. 증거는 예상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김민준이 대한그룹 내부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 관료들, 심지어 일부 사법부 인사들까지 매수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 부패 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어깨에 놓인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이 거대한 부패를 무너뜨릴 최후의 투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강렬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증거를 김민준이 참석하는 최고 결정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터뜨리는 것이었다. 제이콥 리로부터 확보한 증거는 권태성과 한서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컸다. 그것은 단순한 부패의 사슬이 아니라 대한그룹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권력 핵심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암흑의 왕국이었다. 서연은 며칠 밤낮을 새워 이 방대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김민준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 그녀는 이 자료를 김민준의 몰락을 선언할 최적의 장소인 대한그룹 비상회의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는 태성이 그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김민준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태성은 이 모든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서연에게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김민준을 무너뜨리려는 그의 복수심이 드디어 실현될 순간이 다가왔지만 이 과정에서 서연이 감수해야 할 위험 또한 극도로 높아지고 있었다. 김민준은 궁지에 몰리면 어떤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회의장에서는 저의 보안팀이 철저하게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까지는 제가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태성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인간적인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태성을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저는 김민준이 제 능력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제가 논리적인 논쟁만 할 것이라고 예상하겠죠. 하지만 오늘 저는 법률적 증거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배신감까지 이용하여 그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서연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심리전의 대가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차분함은 태성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정의를 위한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비상회의 당일, 대한그룹 본사의 최고층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준은 여전히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이 유출시킨 가짜 취약점 보고서를 가지고 회사의 사소한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태성은 간결한 인사말 후 서연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서연은 연단에 섰다. 그녀의 검은 정장은 그녀의 냉철한 전문성을 더욱 강조했다. 서연은 조용하지만 명료한 목소리로 GBS 프로젝트의 개요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법률적 검토 사항을 다루는 듯했다.
김민주는 지루하다는 듯 턱을 괴고 앉아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얕보는 듯한 비웃음이 떠올랐다. 이 순간 서연은 발표 슬라이드를 전환했고 화면에는 ARC 파트너스와의 비밀 계약서 사본과 제이콥리의 계좌 내역이 나타났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이제부터 저는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힘을 얻었다. 김민준 상무님, 이 해외 계좌들과 자금 세탁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금들은 GBS 프로젝트의 하청 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직 상무님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서연은 제이콥리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의 일부를 재생했다. 녹취록에서 제이콥리는 김민준이 어떻게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김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의 오만함은 충격과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에게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야. 저 여자가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권태성, 네가 이 계집애를 시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통제력을 잃고 격앙되었다. 그의 반응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서연의 주장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가 이토록 동요하는 모습은 그동안 완벽하게 위장했던 그의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서연은 김민준의 격분한 반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을 이었다.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 상무님. 저는 당신이 연루된 모든 불법적인 로비와 횡령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패는 당신이 대한그룹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태성 CEO님의 아버지가 세운 회사의 정신을 더럽힌 결과입니다. 이때 태성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준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분노는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태성은 김민준에게 다가섰다. 김상무, 당신은 제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신뢰를 이용하여 회사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탐욕은 제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태성의 이 발언은 단순한 고발을 넘어 개인적인 복수의 선언이었다. 태성의 숨겨진 복수심이 마침내 공개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거물 사이의 긴장감에 숨을 죽였다. 김민준은 이제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는 서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태성의 보안팀에 의해 제지당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내깟 젊은 것들이 감히 나를 심판하려 드느냐. 김민준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오만함을 잃고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의 몰락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그의 분노와 절망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받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발표 슬라이드를 띄웠다. 그것은 대한그룹의 미래 윤리 강령과 투명 경영에 대한 청사진이었다. 김 상무님, 당신의 행동은 여기서 끝날 것입니다. 이제 대한그룹은 당신의 부패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는 현재 검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음을 선언하는 최후의 판결과 같았다. 김민준은 결국 보안팀에 의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의 비명은 복도에 길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이 승리는 너무나도 무겁고 치열한 대가를 치른 결과였다. 대한그룹 비상회의에서의 극적인 고발 이후 김민준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서연이 확보한 증거는 너무나 완벽하고 광범위하여 검찰은 즉시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 김민준은 회의실에서 끌려나간 직후 구속되었고
그의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된 수많은 고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한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권태성의 발빠르고 단호한 대처와 한서연 변호사의 전문성 및 도덕성은 대한그룹을 붕괴 위기에서 구하고 기업 정화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서연은 하룻밤 사이에 정의를 구현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민주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서연과 태성을 향한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서연의 증거 확보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고, 태성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주장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여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특히 그가 매수했던 일부 언론사들은 서연의 과거 실패를 들춰내며 그녀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 했다. 서연은 이러한 심리전과 명예훼손에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태성은 서연에게 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모든 자원과 그의 개인적인 보안팀을 서연에게 배정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들은 법률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론과 감정을 이용하려 합니다. 당신은 법정에서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분쇄해야 합니다. 김민주는 당신의 능력을 끝까지 얕보고 있습니다. 그 오만을 다시 한번 깨뜨려 주십시오. 태성은 서연에게 신뢰를 보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김민준이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까지 공격할까봐 염려하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김민준의 모든 주장에 대해 치밀한 반박 논리를 준비했다. 그녀는 제이콥 리의 증언과 확보한 해외 계좌 내역들이 절차적 하자가 아닌 국제적인 사법 협조를 통해 확보된 합법적인 증거임을 명확히 입증했다. 그녀는 김민준 측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과 음모론에 대해 사실과 법률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맞섰다. 그녀의 대응은 감정적이지 않았고 오직 논리와 증거에만 기반했다. 이러한 서연의 대응 방식은 그녀가 김민준과 달리 냉철한 전문가이며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인물임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며칠 후 사건은 김민준의 횡령 및 로비 혐의에 대한 공판으로 이어졌다. 이 재판은 한국 사회의 부패 척결 의지를 시험하는 무대로 여겨졌으며 수많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서연은 특별검사의 자격으로 공판에 참여하여 김민준의 범죄 행위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맡게 되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단순한 승패 이상의 정의 구현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놓여 있었다. 법정에서 김민준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서연에게 인신 공격을 퍼부었다. 한서연 변호사는 권태성의 사적인 복수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욕심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의 변호인단은 서연의 경력 단절과 개인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그녀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훼손하려 했다. 그들의 전략은 서연을 감정적으로 자극하여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이전에 눈물을 보였던 약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은 법정 중앙에 서서 김민준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이 녹아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공격에 대해 개인적인 방어 대신 더 큰 그림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김민준 피고인은 저의 개인적인 삶이나 경력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정에 대한 그룹의 법률 고문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률가로서 섰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회사의 자산을 횡령한 것을 넘어 이 사회의 공정성과 법의 지배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제이콥 리의 증언을 포함하여 모든 증거를 제시했고 김민준의 범죄 행위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지 논리적으로 입증했다. 그녀의 변론은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오직 사실과 법률 조항에만 의거했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의 권력과 오만함 때문에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착각했으며 그 오만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지적했다. 피고인의 가장 큰 죄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을 짓밟고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바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심판대에 세운 주범입니다. 서연의 최종 변론은 강력했고 그 자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민주는 자신이 가장 얕보았던 젊은 여성 변호사의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정의감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과 후회로 일그러졌다. 법원은 서연이 제시한 증거의 확실성과 그녀의 논리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김민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공정하고 단호한 판결이었다. 서연은 법정을 빠져나오며 깊은 안도감과 함께 그녀의 임무가 마침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한 사건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녀가 믿었던 정의를 세상에 다시 세운 것이다. 김민준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선고는 대한그룹 내부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몰락과 함께 부패 네트워크의 잔재는 뿌리 뽑혔고 권태성은 공식적으로 대한그룹의 완벽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서연의 역할은 이 모든 과정에서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법률 고문을 넘어 기업 정화와 투명성 강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가 처음 리무진에서 눈물을 흘리던 나약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가득했다. 그녀의 내면적인 힘은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다. 태성은 김민준 사건이 종결된 후 그룹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는 그룹의 법률 및 윤리 시스템을 서연이 설계한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전면 개혁했다. 그는 서연에게 최고 윤리 경영 책임자 Chief Ethics Officer 직책을 제안했다. 이는 서연이 단순한 법률 업무를 넘어 그룹 전체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자리였다. 서연은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태성의 복수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더 큰 책임과 영향력을 얻게 된 것이다. 태성과 서연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주와 고문 관계를 넘어선 복잡하고 깊은 신뢰로 발전했다. 그들은 공동의 위협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했고 서로의 냉철함과 열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태성은 서연의 도덕적 원칙을 존중했고 서연은 태성의 목표 달성을 위한 냉혹한 결단력을 인정했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동맹을 넘어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태성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복수심에 찬 CEO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정의를 실현하는 리더로 거듭났다. 어느 날 저녁 태성은 서연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폭우가 쏟아지던 서초동 법조타운 근처의 한적한 골목길로 데려갔다. 날씨는 맑았고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은 없었지만 도심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태성은 그때 그 리무진이 아닌 평범한 세단을 운전하고 있었다. 당신이 그때 내 차에 오르지 않았다면 저는 김민준을 무너뜨리는데 실패했을 겁니다. 저는 그저 복수심에 눈이 먼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법과 원칙이라는 무기를 쥐어주었고 저의 복수를 정의로운 정화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태성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